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떠오른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 좌상의 소유권 문제를 다룬 책을 펴낸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와의 인터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부장이 김경임 전 대사를 만났습니다. 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이 책을 쓰셔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얽힌 얘기도 하고 대마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 대마도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예, 대마도를 막연히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또 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글쎄, 아니 그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책도 있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이 대마도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걸 하나 하고 굉장히 잘 봤는데 이 대마도가 한국에서 부산에서 그 한 50km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만큼 고대에는 정말 그 깊은 유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그 대마도 고분에서 나온 유물이 그 이 영남 지역 부산 그 지역에서 나온 가야 유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은 문화권이라는 얘기에 그러니까 고대에는 우리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대마도에 관한 그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그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대마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3세기에 쓴 위지 웨인전이라는 그런 이제 삼국지거든요. 그게 거기 이제 위지 웨인전 전에는 위지 동의전에서 한국도 조선도 나오고 그러는데 조선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저 사만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위지 웨인전에 보면은 대마국을 그 외국으로 그 포함시켰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 백제가 망하고 그 백제 유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건너왔거든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그러고서 그 신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국교 단절을 했어요. 물론 짧은 기간. 그때부터 이 대마도가 완전히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로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그렇죠.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로 들어간 것은 사실은 굉장히 후대에서예요. 거의 독자적으로 살았어요. 오, 그렇군요. 네. 아, 그런 흔적도 남아 있나요? 독자적으로 살았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풍습 같은 거는 규슈에 그쪽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 대마 도주가 나중에는 계속 가야 계통이었는데 나중에는 규슈의 무사가 그러니까 문화는 그렇게 됐지만 길이 그러니까 경제권이 부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뭐랄까 세종 때부터 삼포 외관 이래가지고 그 경제권이 완전히 한국에 그런 그 생존권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이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유대가 있고 뭐 지배권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실효적으로 대마도를 지배했나 그런 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예, 이제 교수님 개인 얘기 좀 해보죠. 교수님께서 국내 첫 여성 외무고시 합격자시군요. 상당히 그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 전에는 여성분이 외무고시를 합격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튀니지 대사 등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하셨는데 상당히 그 뭐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 돌이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참 좋았던 좋았던 시절, 좋았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관을 해보니까 어떤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할 일이 많고 또 단지 국익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 그러니까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외교국장이 외교부 내에서 물론 이제 북미국장 뭐 이런 국장 요직들도 있는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문화가 그렇죠? 그렇죠. 문화외교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 대사께서 네. 문화외교의 어떤 방향 같은 거죠. 네. 지금도 많이 그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한류라는 현상이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 전엔 그게 무슨 현상인지 어. 왜 우리 그 어떤 디스크 이런 걸 네. 사가나 하고 그게 한류라는 그걸 몰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문화의 트렌드 이런 게 굉장히 급히 바뀌고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예. 대사님께서 조계사에서 강연을 하시죠? 네. 28일 날. 네. 예. 이번에 뭐 어떤 얘기를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제가 불교를 잘 모르면서 조계사에서 강연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예. 이제 이게 문화재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나라가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교가 예. 한 800년 정도 그렇죠. 그 불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그 이제 이 불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는데 급격히 현대에 들어와서 벌써 15세기부터 유교, 14세기부터 유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또 서양 문명 이런 것이 그래서 불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예. 유적으로 불교 문화재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이 불교 문화재가 많은데 근데 지금 이제 현대인들 예. 또는 불교가 아닌 분들은 그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아, 예. 그래서 저는 이 불교도들이 그런 종교 활동과 더불어 불교 문화재 보호에 좀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문화재 되찾아오는 일에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약탈 문화재에 대한 저수를 아,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책을 계속 쓰시겠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연구할 분야가 아직 많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문화재가 어떻게 해외에 가 있나 음, 그런 걸 그 연구할. 배경을 좀 파헤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기록으로 보니까 뭐 하여튼 그 집계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얼마죠? 한 6천여 점인가? 아니. 아닙니까? 제가 잘 알고 있군요. 뭐 6만, 공식적으로는 네. 7만 점이라고 7만 점, 일본에 그 있는 게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세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몇 개다라는 데 국한하지 말고 하여튼 많은 문화재가 특히 일본에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2회에 걸쳐서 우리 김경임 전 대사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